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며칠은 더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코로나19 속보 먼저 보겠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 혼선과 관련해서 이제 한 사람당 한 주에 2개씩만 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림대 이재갑 교수, KBS의 송구만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발표한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약국 가면 한 사람당 일주일에 2개만 살 수 있고, 그럼 이제 제가 하루 지나서 혹시 한 2개 정도 더 사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네, 일주일에 성인들의 경우 딱 2매만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내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우선 내일은 약국에서 2장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농협과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마련이 되기 전까지는 네. 1인 한 장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오부제를 시행하는데요. 생년에 따라서 자신이 살 수 있는 날짜 요일이 있으니까 네. 그걸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쉽게 잠시 후에 송 기자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DUR이라는 시스템, 중복 투약 막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또 이제 이 시스템이 보급되면 하나로마트나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사는데 우리가 몇 개를 샀는지, 온 국민이 몇 개를 샀는지를 정부가 통제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주일에 2개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부족하기는 한데 좀 현막에 쓰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족들 중에서 꼭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 조금 몰아주시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야외에서나 외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하루에 몰아서 마스크 쓰고 또 해결하는 여러 가지 좀 가족 내에서의 그런 좀 지혜로운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이야기 듣고 송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800만 장의 공적 물량 마스크는 의료, 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 장 수준을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600만 장은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일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한편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정부가 일단 확보하는 게 800만 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만 개는요. 네. 그 운수업이나 요식업처럼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수요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 남는 800만 장 중에서 또 200만 장은 의료나 방역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네, 우선 공급이 네. 됩니다. 그러면 600만 장이 남는데 이게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지금 확보할 물량이 600만 장 하루로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 대책을 보면 공적 판매 비율,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우리나라 안에서 8개는 정부가 일단 사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정부가 다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네. 수출을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했다가 이제 아예 금지하기로 했고. 네, 기존에는 10%까지만 수출할 수 허용했었죠. 있었는데 이제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DUR이라고. 네. 그럼 제가 이제 내일이라도 약국에 가면 네. 아직 하나로마트하고 거기는 며칠 걸린답니다. 우체국은요. 네. 약국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내면 네.
그러면 이제 약사분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낙에 DUI 시스템은 처방을 받았을 때 중복된 약을 하게 돼서 전 국민이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마스크를 한번 샀으면 몇 월 며칠 몇 장을 샀다는 게 이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약국에 가서 동일하게 약 이제 마스크 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네. 가격은요? 무료는 아니죠? 네, 가격은 취약계층에게는 무료로 지급되는 물량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우선 판매되는 것은 상한으로 한 1,500원 정도로 네.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그 업체에 주는 그 원가 그 보전 비용도 100원인가를 더 쳐주기로 한 걸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이들은요? 주민증이 없는데 엄마가 대신 사다 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함께 방문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면은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본인의 여권을 제시해도 살 수가 아이들 있습니다. 여권 가져가서 네, 엄마가 살 수 그리고 있다 이거죠? 학생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제시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는 우선 좀 바쁜 가족을 위해서 대신 사였고도 싶겠지만은 우선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성인 가운데서 장애인분들은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할 경우에는 구매가 허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도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바쁘다고 해서 제 운전면허증을 집사람 줘도 집사람이 제 것까지 사오긴 쉽지는 않겠군요. 네, 성인들은 직접 제가 약국 본인이 근처 약국 가서 가는 직접 게 사야 한다 원칙입니다. 이거죠. 네. 자, 그래픽 볼까요? 자, 오브제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7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1일로 끝나니까 저는 저 월요일 날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약국이나 하나로마트나 저 우체국 가면 2장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송 기자는 무슨 요일 날 가요? 저는 화요일에 갈 수 화요일에 있습니다. 가고요. 네. 교수님 언제 가시는 거예요? 저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자, 뭐 쉽게 이해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번 주에 2장을 사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로 2월 되거나 2월 되지 하지는 않는다. 네.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번 주에 약사님께 가서 저 지난주에 못 샀는데 이번 주에 4장 주세요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리고 하나로마트와 저 우체국은 그럼 언제쯤 뭐 다 다르겠군요, 지역마다. 네, 지금은 우선은 그 약국이 근거리에 없는 곳에서는 우체국에서도 보급을 하고 농협에서도 할 예정인데요. 네. 그 중복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약 당분간은 지금 1인 1매가 가능하고요. 이게 완비가 되면은 하나로마트나 우체국에서도 1인 2매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송 기자, 지금 우리가 뭐 사진들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저 줄서기 하는 사진들 몇 장 더 있던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런 거 사라지겠네요, 그죠?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브제가 시행이 되니까요. 지금 이렇게 막 텐트까지 등장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때는 좀 많이 비축해야 한다는 심리가 좀 네. 강했기 때문에 저렇게 5시간, 6시간 구매 행렬이 쭉 이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선은 필요한 물량을 일주일에 2매씩은 확보해 달라 이렇게 방침이 바뀐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집에 마스크가 가족들께 한 5개, 10개 있어도 불안하니까 줄을 섰는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일주일에 최소한 4인 가족이면 8장은 줍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요. 마스크 생산업체가 전략물자로 지정해달라 요청을 했다는데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선 전략 물자로 지정이 되면요. 상시 수출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인데 이게 전략 물자인 경우에 수출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래식 무기라든지 뭐 살상 무기 등이 전략 물자예요. 근데 이게 현재 전략 물자는 수출 통제보다는 지금 마스크는 생산과 분배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략 물자보다는 비축 물자로 좀 조달 사업과 공급 방식을 조율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스크 이야기는 마스크 기부하는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사진 좀 볼까요? 뭐 사실은 마스크 기부하는 사례는 정말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건 뭡니까?
최근에 보면은 외국에서도 지금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안성보건소에 마스크 3만 장이 익명으로 기부가 됐다고 익명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50만 장을 국내로 보내와서 이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네. 네, 나눠서 지금 배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저 인천시가 2만 장인가 네. 보낸 거를 중 AIC에서 10배로 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먼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네. 정부에서 보낸 양이 있는데요. 그에 또 반대로 지금은 중국에서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2만 장 보냈는데 AIC로부터 20만 장이 돌아왔습니다. 이 와중에 신천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120억 원을 120억 원. 네, 상당히 기부했어요. 많은 양인데요. 네. 우선은 대구지회가 100억 원, 그리고 신천지 중앙회가 20억 원을 기부했다고 신천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비용이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서 신천지도 또 찾고 있다고 하는 입장과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대기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사회복지모금회에서는 이건 사전 협의는 없이 우선 입금, 기부가 된 네.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놀라게 합니다. 확진자 그래픽 띄워주실래요? 네, 확진자와 사망자 특이사항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제 하루 보면요. 확진자가 438명이 늘어서 현재 총 환자는 5,766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5명이 늘어서 37인데 각 지자체별로 지금 추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격리 중인 인원은 지금 격리 중인 인원은 지금 5,643명이고요. 격리 해제,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인원이 어제 47명 증가해서 88명이 됐습니다. 거의 2배로 증가했어요. 네, 꽤 많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네, 검사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어제 7,000명인가 줄었었는데 검사 네, 저 6,000 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죠, 저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줄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확진자도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서 교수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장 많았을 때 29일 날 이제 909명까지 네. 이제 진단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6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500명대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400명대까지 네. 이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환자가 어떤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면 거의 또 매일 2배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제 900명대까지 2배로 늘었다가 그때 이제 꺾인 거거든요. 일단 꺾였고 이제 확진되는 환자 수가 점차 이제 감소되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1주 이상 만약에 줄어든다 네, 그러면 이 추세대로 그러면 일단 대구 지역의 상황이 조금 이제 호전되고 있다는 걸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 확진돼서 아직까지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 좀 이제 생활치료센터 입시를 기다리는 분들까지는 어쨌든 입원이 돼서 네.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들까지 줄어드는 상황까지 된다면 이제 대구 상황이 많이 안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달 19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31번째 네. 환자가 나오고 그리고 하면서 100명, 200명 늘어난 게 지난달 21일부터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보름이 흘렀어요. 네. 2주 보통 우리가 보잖아요, 교수님. 네. 그럼 그때 격리돼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열에 8, 9은 경증이라면 제가 네.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오늘쯤에 보따리 싸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100명, 200명씩 확진 받아서 많게는 500명 이랬으면 사나흘 지나면 2, 300명씩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초기 입원 환자들의 퇴원 기간을 봤더니요. 한 2주 넘어서 보통 평균 3주 정도 걸리긴 3주가 네.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입원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증상이 많이 가벼운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입소를 좀 했다가 집에 가는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숫자는 좀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다른 환자가 입원하는 형태로 갈 거고요. 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격리 해제자들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500명씩 하다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조금씩 일별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거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700명, 800명 하루 1000명, 1000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거죠. 제발 기대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쭉 올라가긴 할 텐데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이제 커브가 꺾이는 지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누적 곡선이 S자로 꺾이면 저희가 일단 이제 추가 확진자가 줄어들 거다. 근데 네. 그 시점을 언제 잡았냐면 사실 이번 주 초로 잡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 분들이 31번 환자로 인해서 검사 이제 자택 끝나고. 격리가 들어간 시점이 이제 거의 이제 2주째 끝나가는 시점이 지금 더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확진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확진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다만 한 가지 변수는 그분들로 인해서 일반 감염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네.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어떤 일반인 감염인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꺾일 거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딱 저희가 예상한 시점이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반인 감염자들의 진단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가격리 상태 또는 이제 생활센터에 입원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지역사회 내에 확진자가 다니지 않게끔 하는 전략을 계속 하게 된다면 네. 일단은 숫자가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사이에 서울은 4명, 부산 1명, 인천은 1명도 늘지 않고 서울, 부산, 인천 주요 도시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방역이 잘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잘 되고 있고 네. 또 아까 그 추세 보면 누가 봐도 진짜 앞으로 일주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벗어난 집단 감염 네.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 맞습니다. 예. 오늘만 해도 봉화의 경북이죠. 봉화 네. 푸른 요양원에서 36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특히 요양원에서 나온 건 아주 안 좋은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요양원들은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다가 네. 그런 만성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입소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아주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조치를 안 하면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남병원도 그랬지만 미국 워싱턴에서도 요양원이 이제 감염되면서 갑자기 뭐 8명 사망하고 이런 일이 네.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 초기부터 아예 중증 입원이 가능한 병원에 입원해서 아주 열심히 치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하나만요. 중국은 62%가 완치율인데 우리나라는 0.7%가 완치율이다. 이거는 시간적인 겁니까? 아직?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환자 확산세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네. 부분인데 이제 확산세가 이제 시작된 지로 해서 이제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많은 수의 분들이 회복돼서 나갈 것 같고요. 네. 되게 좋은 소식은 대남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이제 좀 있었던 분들이 많이 확진자나 저 완치자가 나왔고 완치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네.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제 음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초기에 발병했던 분들의 이제 확진 사례, 그러니까 완치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네. 일단은 이제 그런 분들 퇴원이 다음 주 확 늘어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초중고 개학도 또 추가로 2주를 미뤘는데 학원들은 특정 학원들이 열기 시작하면서 점점 다 여는 분위기로 어렵게 학교는 막았는데 학원이 열리고 있어요. 영상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휴원했던 서울의 대형 학원들이 점점 문을 열더니 뭐 거의 다 문을 여는 추세입니다. 학원 측은 학부모들이 요구를 한다는 거고 학부모들은 학원이 여니까 우리 애는 보내야지 이러면서 하나둘 문을 열고 있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는 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감염 기회만 높아지고 공부도 안 된다. 차라리 학원 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해서 학생들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공부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외부로 이렇게 출입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무증상 감염이라니 뭐냐 하면서 좀 확진 판정을 늦게 받아서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학원의 결정이 좀 못 믿었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실제 부산의 영어학원에서 확진자가 5명이 나왔어요 이미. 네. 네, 그렇습니다. 강사 한 명이 온천교회 신도였는데요. 온천교회는 오늘 기준으로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강사 한 명을 통해서 원장이 이틀 뒤에 감염이 됐고요. 또 원장과 상담을 한 학부모 한 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이 학생들과 강사가 1대1로 수업하는 어학원식의 학원인데 네. 그래서 학생 2명도 포함해서 지금 이곳에서 확진자가 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연다고 하지만
저는 학원에 상술도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다른 애들 안 보낼 때 우리 애는 보내야겠다는 부모님들의 이기심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냥 교육청에서 문 닫으면 안 돼요. 특히 이게 예를 들어 사설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뭐 이렇게 위생 의식이 좀 있지만 저학년은 강제로 닫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어린이집, 학교에 대해서 개학일이나 휴원을 이제 정부가 권고할 수도 있고 정할 수는 있지만은 이 학원들은 그냥 사설 학원일 경우에 강제할 수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네.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교육청이 닫아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면 닫을 텐데 아니 공권력으로 막는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학원. 뭐 공권력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일부러 학교를 상당히 무리되지만 3주간을 이제 개학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이유 자체가 학교를 애들이 안 나가게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되게 강화하는 측면들로 이제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학원이 저렇게 열게 되면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좀 네. 좀 강하게 좀 이제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문을 열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네, 서울시 교육청이 파악하기로는 학원의 휴원율이 32.6% 그러니까 정도로 파악을 열의 하고 일곱은 있습니다. 이미 열어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상 확보 관련해서 교수님 교수님 현장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요, 대구에. 네. 중증도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고 하나는 되고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 병증입니다. 선생님 이게 잘 진짜 분류가 되고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자가격리돼 있는 분들 지금 생활치료시설 못 가셔서 집에 계신 분들 만약에 갑자기 악화됐을 때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을 전화로만 증상을 확인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입원하게 하는 주된 이유들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단 의료진이 한 번 더 판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좀 더 생활치료센터의 확충을 빨리 해서 되도록 자가격리 대상자들 최소화하는 게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진자들 직접 간호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손효원 간호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간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생하시죠. 대구의료원에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확진자 병동에서 환자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구의료원 간호사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대구의료원의 확진자는 대충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 한 330명 정도 있습니다. 많군요. 집에는 가십니까? 아니요, 그 병원에서 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8일 날 그 31번 확진자 터지고 한 20일 전부터 못 갔으니까 꽤 됐습니다. 아이고. 가장 힘든 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지금 확진자 병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간호 업무는 계속 해야 되고 레벨 D의 보호구를 입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그 방호복이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입고 들어가면 1시간도 안 지나서 뭐 땀이 온 전신에 납니다. 네. 방호복을 그 며칠씩 입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보통은 2시간 정도 입고 교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한 3시간에서 4시간, 많게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입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근무 들어가시면 그 한 벌 갖고 안 되겠네요? 네, 보통 2벌 정도 소유를 해야 되는데 네. 한 벌로 이렇게 입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서요? 조금 이제 부족한 거는 지금 물품 자체가 의료기관에 먼저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네.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하지만 여유롭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부족한 의료 장비나 의료 물품이 있습니까? 지금 뭐 마스크뿐만 아니라 텍스 장갑 그리고 뭐 체온계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장갑, 마스크, 네. 인력은요?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 말씀 의사분들도 부족하지만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저희가 며칠 전에 사진에서 보니까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 사진이 있군요. 식사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데 좀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도시락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자분들 이제 지금 지원 물품 같은 거 많이 네. 들어와가지고 뭐 피자나 빵 이런 거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 혹시 부탁하실 거 있으세요? 정부는 그렇고 네. 뭐 시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나가실 때 그냥 뭐 기침 예절이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가족 지난달 20일부터라고 하셨나요? 가족들에게도 한 말씀 하시죠. 똑같습니다. 뭐 가족들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대체 며칠째 계시는 거예요? 대구의료원의 손효원 간호사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갑이나 역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늘 제일 급한 건 오히려 장비가 아니고 간호 인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간호 인력의 보충이 돼야, 그러니까 적절한 휴식이 보장이 돼야 또 안전도 보장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근무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하지 않게 되면 중간에 탈진하기도 쉽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송 기자도 출입 기자도 뭐 정말 며칠째 고생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분들한테 비하니까 그렇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림대 이재갑 교수, KBS의 송금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급한 것 같았어요. 너무 환자가 갑작스럽게 폭증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 먼저 빨리 현재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노모가 90세 넘은 노모가 계시는데 부모님한테 이 말씀 아직 안 드렸습니다. 네. 네. 부모님이 이 방송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결정 내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일단 결정해놓고 보자 하고 가족들하고 아들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빠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